네, 제가 이전에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학부생이나 학사 출신 회사원 등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다소 길게 얘기를 했지만 멋진 실험 가운을 입고 폼나게 연구하는 연구원의 모습과 대학원의 생활은 다소간의 괴리가 있다.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겠지만 겉모습과 실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위 생활을 하면서 봤던 사람 중에 성과도 좋고 좀 더 행복하게 연구 생활을 이어가는 동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점들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대학원 생활을 보람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의도보다는 제가 그렇게 했더라면 더 성과도 좋고 즐겁게 학위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반성 또는 소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은 연구하는 곳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다양한 종류의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레듀에이트 스쿨이라고 분류되는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정은 연구죠. 연구라는 건 세상에 없던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엮어서 그리고 실험과 조사를 거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연구자들은 화려합니다. 세계 최초로 뭘 개발했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렸다 등등.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꿈을 품고 있을 겁니다. 나도 대학원에 왔으니까 좋은 논문 많이 쓰고 컨퍼런스 가서 발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학자가 돼서 교수도 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쳐야지. 본질적으로 없던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연구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노력을 쏟는 행위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거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실험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그 다음 결과도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도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건 하면 된다라는 신념과는 배치되는 거죠. 자조적으로 연구원들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된다를 패러디해서 되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이 무한정 많다면 별로 문제될 건 없겠죠. 하지만 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짧게는 다음 랩 미팅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하지? 지도 교수님하고 미팅할 때 결과가 없으면 혼날 텐데 그런 초조함들. 좀 더 길게는 얼른 결과가 나와야 논문도 쓰고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자리도 잡을 텐데 하는 초조함.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연구는 원래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인생의 스케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시간이 갈수록 쫓기는 초조함은 아마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뿐 아니죠. 논문을 퍼블리시를 해야 졸업할 수가 있는데 수고를 하고 나면 게재와 거절, 양자간의 결정이 나는데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거절이 되죠. 운 좋게 피어 리뷰까지 가도 리뷰 레터에 대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하고 또 밤새워서 리스폰스 레터를 쓰고 또 몇 주를 기다립니다. 피어 리뷰가 두세 차례 더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실험하고 몇 달 걸려서 논문을 쓰고 또 승인 절차까지 한두 달 걸리고 그리고 리젝되면 또 수정해서 다시 투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멘탈이 어지간히 강하지 않으면 내가 연구자로서 자질이 있는 것일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화려한 연구 성과와 함께 학위를 받기는커녕 졸업이나 제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학위 생활을 했던 후배나 동료 중에서 즐겁게 연구 생활을 해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연구하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 아이디어에 스스로 매혹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단하지 않냐? 그러면 주위 사람들 반응은 시큰둥해요. 그거 이미 있잖아. 연구의 본질은 새로워야 한다인데 이미 있다니 그건 되게 상처되는 말이죠. 선행 연구 서치가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멘탈의 어택을 받지 않아요. 아 그래? 몰랐네? 그러면서 또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짜내는 거예요. 차별성은 여러 곳에서 발현될 수가 있죠. 같은 현상도 원리가 다르다는 걸 밝힐 수가 있고 원리가 같아도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다는 논리도 차별화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걸 개발하는 과정을 굉장히 즐겨요. 자기 아이디어에 감탄하고 작은 실험 결과에도 감탄합니다. 야 이거 봐 봤지 이런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니까 실험이 잘 안 되면 짜증을 냅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욕도 합니다. 아 교수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또 투덜투덜 거리기도 해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분들의 자신감이 원천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마치 놀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가 어떻게 놀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그래도 너무 심각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실험이 잘 안 돼도 생각을 바꿔서 또 해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끝내 결과가 안 나와도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응용해 보는 거죠. 그 동료분의 연구 분야는 바이오 쪽이었는데 처음부터 바이오 쪽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전혀 다른 분야였는데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테크니컬 서치를 계속하면서 또 주위 사람들 의견을 이리저리 수렴해 가면서 응용 분야를 넓혀가다 보니까 그쪽이 마침 잘 터져서 그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거지만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즐기지 않으면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힘들죠. 성과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과정이 행복한 게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도 결혼도 취직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캄캄한 연구 과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연구로서 행복할 수가 없다면 대학원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면 학위 과정을 좀 재고해 봐야 됩니다. 회사도 사업도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회사는 업무가 비교적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고 업무의 순환 주기도 짧은 편이에요. 연구는 누구도 지시하거나 가르쳐주거나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에 교수는 보스가 아니라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몇 년간 어찌 될지 모르는 테마에 자기 자신을 맡겨도 거기에 인생과 삶의 가치가 걸린 것처럼 스트레스 받고 목매는 사람이라면 견디기가 힘들거나 또는 행복하게 연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원 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을 잘 견뎌내야 한다. 그래도 연구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미리 준비한다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또 성과도 좋은 학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